일단 요소수는 투명색이고 워시액은 아무래도 색깔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이런 실수를 안 하셨을 건데. 안녕하세요. 내 차가 알고 싶다 기능장 용입니다. 오늘은 저희 고객님 중에서 한 분이 요소수 통에다가 워셔액을 넣었다고 하셔서 연락이 왔습니다. 시동이 거셨냐고 여쭤보니까 시동은 아직 안 거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은 바로 견인을 해서 입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. 요소수는 일단 디젤 차량에서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. 왜 필요하냐면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매연을 포집해 놨다가 다시 태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러므로 인해서 매연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연을 태우는 과정 속에서 또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 유해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한 중화제로 투입됩니다. 이 요소수는 이런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소모가 되는데 이 소모되는 거를 모르고 계속 타셨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작동돼서 시동이 어느 순간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는 일정량 이상 꼭 채워 주셔야 되고요. 특히 요소수가 많이 없게끔 계속 다니시면 안에서 결정화가 돼서 또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필히 일정량 이상은 충분히 채워서 운행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보통 요소수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많이 팔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넣어 주시는데 가끔가다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실수를 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요소수 통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요 통을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한 이제 워셔액 통인데 좀 사이즈가 빅사이즈 워셔액 통이 또 있더라고요. 그 워셔액 통을 무의식적으로 넣으셨더라고요, 고객님께서. 일단 요소수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, 솔직히. 요소수만 있는 상태에서도 고장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. 뭐 이제 성분이 높은 요소수가 아니라 성분이 낮은 요소수를 넣어서도 이제 요소수 계통에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요. 와셔액이 투입돼서 작동을 했다. 그러면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 수리도 안 되고 고객님께서는 넣고 바로 인지를 하셔서 시동을 안 거셨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생각하시는 걸로는 탱크를 내려가지고 이제 워셔액하고 요소수를 다 빼면 되겠다 생각하시고 입고를 하셨는데, 여기 보시면 보통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료 펌프가 있으면 이 부분이 분해가 돼 가지고 뭐 어떻게 빼거나 흡입을 하거나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요소수 탱크를 보시게 되면 이게 모터하고 탱크하고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. 일체형이에요. 그래서 전혀 요거는 1차로 된 모터 같은 경우는 분해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완전 밀봉이 되어 있어요. 위에도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다 이렇게 밀봉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넣은 곳으로 빼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안에 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쪽에 지금 어느 정도 액이 남아 있거든요. 흔들어 보면. 근데 이렇게 쏟아 봐도 안 나옵니다.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도 이렇게 몇 방울 안 나오는 그 정도로 이제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따로 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요 탱크 자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탱크 자체가 얼마냐? 한 40에서 50만 원 합니다. 이 차량이 올류 카니발 차량인데 요렇게 비싼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 사태가 왔습니다. 잠깐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요 탱크를 교환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이 고객님께서 넣는 순간에 바로 인지를 하셔서 시동을 안 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라인 쪽에 워셔액이 침투를 하지 않아서 요 탱크만으로 처리가 된 건인데요. 만약에 고객님이 이걸 인지를 못하고 운행을 계속 하셨다 하면 이 연결되는 라인 쪽과 그리고 요소수 인젝터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촉매까지도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돼버리면 비용이 지금 뭐 만만치 않겠죠.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초과하지 않을까 싶어요.
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셀프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간단한 거는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마한 실수 하나 때문에 큰 정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, 정비는 정비사에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제가 정비사니까 자꾸 정비는 정비사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도 하면서 작은 부분을 놓쳐버리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부분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오는 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저희가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. 그래서 정비를 할 땐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정확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차가 알고 싶다에서는 카센터에서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면서 호구가 되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평소 내 차 관리나 정비 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.